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근데 네. 교관님 아니시죠? 그거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장이 아니라 좀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술하는 데거든요. 네. 저희 아십니까? 네. 후도라는 무술하는 예. 데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네. 운동인데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제일 유능하신 분들로 이렇게 모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남자라면 한 번쯤 학창 시절에 이제 듣는 얘기가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다. 아니면 뭐 넥타이 메고 있는데 넥타이 잡고 당기면 목 졸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다. 네. 유단자가 때리면 가중처벌 받는다. 그렇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미수 맞습니까? 일단은 안경 낀 사람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미수가 될 수는 없죠. 안경이 깨지면 일단 죄가 더 추가될 수가 있겠죠. 뭐 손괴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안경가. 네, 안경값 비싸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안경 끼는 사람으로서 네, 안경값 소중합니다. 안경값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경을 낀 사람을 폭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으로 그칠 어떤 폭력이 상해라던가 더 큰 위협으로, 더 큰 범죄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있는데 안경 쓴 사람을 때린다 가지고 뭐 특별히 뭐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안경이 아니죠. 깨졌으니까 문제인 거네, 맞죠? 그다음에 그 넥타이도 그러면 그런 맥락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넥타이 잡고 이렇게 끌고 갔다고 무조건 그게 나빠지는 건 아니네. 근데 넥타이를 잡고 끌리면 기분이 나빠서 그거 일단은 끌 때 이제 일단 넥타이가 있으니까 좀 손쉽게 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싸움의 기술이 멋진 것 같은데. 싸움의 기술. 네. 목이 이제 살짝 그것 때문에 졸렸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살인미수죄를 묻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부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얼굴을 때렸을 때, 근데 이제 팔을 또 때렸을 때, 뭐 다리를 다 다르거든. 근데 이제 목에 이제 그 주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은 좀 가중은 되죠. 네. 그래요. 일단 때릴 때도 좀 상대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무슨 말인지 무도의 길을 걸으시니까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유단자가 가중처벌 받는다 이런 건 진짜 있습니까? 실제 이제 저희 이제 사건 중에 이분이 이제 무술 이게 교관이시거든요. 네. 아내하고 어떤 이제 다툼이 있었어. 다툼이 있었는데 이 교관이 이제 아내의 울대를 이제 가격한.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 울대 가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울대를 가격했다고 해서는 어쩌다 못 맞아. 그래서 뭐 최고로 했을 때 뭐 상해. 근데 실제 이제 살인죄. 비필적 고의로 인정한 살인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유단자를 갖고 있다는 그 문서적인 이유만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급소를 노리고 쳤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이제 급소지 급소. 네, 그 부분 이제 가격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폭행이랑 살인이든 뭐 이런 어떤 위협력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뭔가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죄를 나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폭행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느냐. 폭행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폭행죄가 되는 거고 살인의 의도를 가졌다면 살인죄의 범주로 넘어갈 텐데 아무래도 유단자분들께서는 급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여기를 가격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재판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여기를 때렸을 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럼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한 거네. 실제 이게 이 사건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이제 항변을 그런 식으로 했겠죠. 누워 있다가 이제 아내를 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단자고 이 사람 이제 급소를 알고 있다 해도 이 부분 과실이 아니지 않느냐까지 다퉜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근데 실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고의로. 만약에 변호사시니까 네. 가해자 입장에도 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교관 쪽 변호를 하시게 되면 네. 그냥 때렸는데 우연히 울대에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 방식이죠 이제. 네, 저도 그렇게 결론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조심하시는 교관님. 그 와이프가 입으로 공격을, 말로 공격을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려고 꿀대를 친 건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서류생들한테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네. 야 니랑 내랑 법적인 거 묻지 말고 여기서 한 판 그냥 하자. 한번 싸우자. 약 각서를 그 자리 쓰고 이제 지장도 찍고 그래갖고 싸웠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소가 가능한지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상대방의 그 특정인의 아니요 여러 자기가 가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바로 각서를 이제 거기서 쓰는 건 좀 아. 그러니까 딱 네. 꺼내서 보여줘가지고 네. 사인 받고 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서 자, 이럴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분은 싸움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많이 하시고 저는 못 들고 다녀요. 많이 저는 많이 상관도 하시고 없었네. 많이 경찰서도 갔다 오신 분이야.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종으로 이분이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합의서 받고, 이제 처벌불원서 받고 이제 나왔다 이제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일단 뭐 분을 푸는 이제 폭력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이제 본인의 어떤 성격상 이제 그래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굉장히 착하시고 네. 자기가 운동을 오래 하셨는데 네. 써야 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써야 될 상황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서라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아니시죠? 자, 그거는 이제 한번 제가 안에 조금 계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각서가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자, 실제 이제 우리 각서,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의 이제 약정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이제 사인 간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에는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양해 하에 이제 각서를 쓰고 결국은 그 말미에는 이 부분에 이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적인 어떤 계약에서는 그 유효한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을 받는데 강제적으로 받았거나 그 의사 없이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장을 찍어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장을 찍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좀 이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럴 경우라면은 그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요 각서 쓰는 거를 좀 동영상으로 좀 더 찍어 놓는 게 좀 더 안전하겠네요.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런 거는 참 인위적이지만 그 각서의 유효함을 뭐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죠.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이 될까요? 좀 사실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긴 하나 그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의사 표시는 언제든 또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꿔서 피해자가 주장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또 불리하게 오히려 이 각서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런 종류의 싸움은 피하시는 게. 그러면 네. 이게 밖에서 싸운 게 아니라 네. 여기 보면 도장에 가서 네. 체육관을 가고 그래요. 요즘 유튜브 보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학교장과 이 학교장이 싸울 수 없으니까 체육관 가서 헤드기어 쓰고 글러브 끼고 둘이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TV가 붙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하면 뭔가 반인륜적인 느낌이 나니까 그럼 우리 체육관 가서 스파링을 한번 붙자. 그리고 도장을 이제 잠시 빌려서 둘이서 이제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야. 근데 한쪽이 맞은 애가 열받아서 고소가 가능한 거.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거리에서 즉흥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이제 싸움이 아닌 결국 이제 링 위에서 이제 싸우겠다는 거는 룰을 지키면서 또 이제 스포츠가 되는 거죠. 싸움이라는 거는 어떤 룰이 없는 이제 게임이면 스포츠는 룰이 있는 게임이라는 거지. 결국은 모든 싸움이나 이제 스포츠는 그 상당적인 한계를 벗어나면은 분명히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안바라는 기술 아십니까? 압니다. 왜 하세요? 도대체? 네? 우리 표도를 아니 네, 표도를 드립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네. 효도를 요즘 애들 잘 모릅니다. 네. 누구? 몰라? 몰라요 저는. 네. 그러면 이 안바 같은 게 있잖아. 뼈를 부러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당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 부러뜨리고 이렇게 잡고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어. 잡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이제 공격했다. 팔을 부러뜨리려고 했다. 폭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멱살만 잡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친다면 안바는 당연히 폭행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죠. 무술교관이 올 때 친 거. 네. 올 때 친 거는 이 사람이 무술교관이니까 무술교관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살인미수로 넘어간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바를 잡았는데 부러뜨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잡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이 사람이 해를 가할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을 해줄까요? 반대로는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교관이니까 살인미수다. 이랬는데 반대로 인대가 상했지만 진짜 부러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고만 있었다. 그러면 판사가 과연 그거를 이 사람은 공격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줄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장은 해볼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이 충분히 이만큼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었느냐 아니면 이제 방어적인 이제 성향이었느냐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이제 방어적인 부분이 더 강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왜 우리나라 재판부에 판사들 어떻습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 판사들 판사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연배가 판사님들은 싸움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정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한 번도 안 좀 하시고 거친 인생을 사는 판사를 만나면 좀 봐주시죠.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어떤 그 상황이나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다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는 판사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피해자 편을 드는 이제 폭행은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재판부도 정당방위 부분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는 모든 판결문에는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문구들이 하나 따라 붙습니다. 스파링을 하다가 보면 사실 폭력을 행하는 곳이니까 근데 약간 여기가 도장이 되게 구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릎 꿇고 앉고 인사할 때 절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 안 보여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도장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가 이 폭력을 행사하는 곳이니까 약간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도장도 있지만 동호회, 격투기 동호회 요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한 번 만나면 언제 또 만날지도 모르는데 운동하다가 다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내가 그때 1년 전에 니랑 운동하다가 여기 다치는데 돈 내놔 이렇게 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묻는 게 가능합니까? 아무 정상적인 스파링이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게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죠. 진단서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이 사람이 어디서 다른 데서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 행위로 인해서 너의 이런 이제 결과가 일어났다는 부분을 그 피해자가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다음 날은 가면 도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이제 어떤 그 시간적인 접착성이 있는 거죠. 형사처벌은 안 돼도 민사소송은 당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범인이 내인데 네. 와 씨 너무 세게 맞았다네.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경찰서 갈 거다 이러고 신고했다 말이에요. 결국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럴 경우에 신고한 사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실제 이런 이제 체육관에서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좋은 이제 스포츠맨십으로 대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이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손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진단서 이런 부분을 보겠죠. 이 재판에서는 이 액수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일어난 어떤 치료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상해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동이 뭐 상실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손해액이 가시화되면은 뭐 청구는 되지만 재판에서는 가실상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링에는 본인의 의지로 올라갔으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상해 피해를 입을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가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실상계를 이제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액수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칼든 놈이 잡혀간 게 아니고 때린 사람이 정당방위 요건에 있어서는 촉법소년이 뭐예요 근데? 1년 기다려버리면 싸그리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